쇼츠 보다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이미 시간이 그렇게 흘러 있었어요. 손가락은 계속 위로 움직이고 있었고 머릿속엔 남아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결국 오늘도 똑같이 쇼츠를 켰습니다. 공부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책상도 미리 정리해 두었고요. 그런데 막상 앉으려고 하니까 앉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5분만 보고 시작하자.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5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의지 문제일까? 공부는 이렇게 시작이 어려운데 쇼츠는 왜 이렇게 쉽게 켜질까? 같은 사람인데 왜 행동의 난이도는 이렇게 다를까? 공부는 해야 하는 일로 느껴집니다. 쇼츠는 그냥 하게 되는 일이고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공부는 시작하기 전부터 부담이 생깁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할지, 집중이 안 되면 또 시간만 버리는 건 아닐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앞섭니다. 반면 쇼츠는 다릅니다.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앱을 켜는 순간 이미 영상이 재생되고 있죠. 결정을 내릴 틈도 없이 행동은 이미 시작돼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행동과학자 BJ 포그는 2000년대 후반 행동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어떤 행동이 일어나려면 3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동기, 능력, 그리고 촉발 요인입니다. 쇼츠는 이 3가지를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요. 동기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재미있을 것 같다는 가벼운 기대면 충분합니다. 능력도 거의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됩니다. 촉발 요인은 넘쳐납니다. 알림, 아이콘, 심지어 습관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반면 공부는 어떨까요? 동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적, 취업,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요. 하지만 능력의 요구치가 높습니다. 집중력, 이해력, 체력까지 필요합니다. 촉발 요인은 대부분 막연합니다. 오늘은 해야지라는 생각 정도죠. 구조적으로 보면 공부는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고 쇼츠는 시작하지 않을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이해하면 상황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도파민은 뭘까요? 도파민을 흔히 보상 호르몬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히 말하면 보상 그 자체라기보다는 보상을 기대하게 만들고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연료에 가깝습니다. 1990년대의 신경과학자 울프람 슐츠는 원숭이 실험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파민은 보상을 받는 순간보다 보상을 예측하는 순간에 더 많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먹이를 받았을 때보다 먹이가 곧 올 거라는 신호를 봤을 때 도파민이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이건 도파민이 결과보다 시작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음식이 도착했을 때보다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미 기대감이 올라옵니다. 30분 뒤면 맛있는 게 온다. 그 기대감이 도파민입니다. 공부도 원래는 비슷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문제가 풀릴 것 같고 오늘 조금만 해두면 진도가 나갈 것 같을 때 행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쇼츠는 이 구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고 행동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켜는 순간 자극이 쏟아집니다. 뇌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학습합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이구나. 그래서 도파민 회로가 점점 쇼츠 쪽으로 굳어집니다.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아주 효율적으로 배운 결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츠를 끊어야 할까요? 사실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은 쇼츠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쇼츠를 켜기 직전입니다. 그때는 볼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뇌에서는 결론이 거의 난 상태입니다. 심심함이나 피로 같은 감각이 신호가 되고 그 다음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간에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반복된 행동이 빠르게 실행되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그렇게 접근합니다. 앱을 지우거나 알림을 끄거나 이번에는 진짜 참아보겠다고 다짐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방법이 오래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쇼츠를 지운다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츠가 사라지면 사람은 또 다른 쉬운 자극을 찾게 됩니다. 유튜브 대신 게임을 하고 게임 대신 웹툰을 보고 웹툰 대신 또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쇼츠를 보는 습관보다 공부하는 습관이 비어있는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습관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복되고 있는 행동 구조에 다시 연결되는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심리학자 찰스 두이그는 저서 습관의 힘에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호 반복, 그리고 보상.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고리로 묶일 때 습관은 자동화됩니다. 쇼츠는 이 고리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심심하다는 신호가 오면 자연스럽게 쇼츠를 켜고 곧바로 자극과 즐거움이라는 보상이 주어집니다. 반면 공부는 어떨까요? 신호는 분명하지 않고 보상은 대부분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접근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해야 하는지를 미래의 모습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성적을 올려야 한다거나 취업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보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때 행동은 더 잘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을 때 주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떠오를 때 공부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또렷해질수록 사람은 결과보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에 시선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것을요. 하루 대부분을 쇼츠를 보면서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 시간들이 쌓인 끝에 내가 원하는 모습과 가까워지고 있을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 잠깐이라도 책상에 앉아 있었던 시간은 그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나를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집중해서 오래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책상에 앉는 사람. 이런 정체성의 전환이 행동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아토믹 헤빗에서 목표보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습관을 만드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인식이 반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행동 뒤에 바로 보상이 오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평가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 공부한 시간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켜고 끝나면 시간을 적습니다. 오늘 1시간 30분. 이 기록 자체가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행동 직후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질 때 그 행동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화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파민은 다시 행동 뒤에 붙기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실패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책상에 앉았다가 10분 만에 일어나는 날도 있고 아예 앉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잘해내느냐가 아닙니다. 다시 앉을 수 있느냐입니다. 습관은 완벽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번 무너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쌓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뇌에는 신경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뇌는 고정돼 있지 않고 반복되는 행동에 따라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됩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마이클 머제니치는 이 과정을 뇌의 재배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뇌는 그 방향으로 다시 적응합니다. 쇼츠에 익숙해진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 공부 쪽으로 다시 연결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그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한 달 뒤의 모습이 되고 1년 뒤의 상태가 됩니다. 지금 쇼츠를 보는 순간도 하나의 선택이고 책상에 앉는 순간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선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문제가 아닙니다. 적도 아닙니다. 도파민은 도구입니다. 기대를 만들고 행동을 시작하고 작은 보상이 뒤따르게 하는 것. 그 구조만 다시 만들면 공부 역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건 내가 하는 거야.